여러분은 SP500 지수를 알고 계십니까?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 주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수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냥 매달 조금씩 SP500을 사 모으기만 해도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정말 그럴까요? 맞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SP500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해 왔고, 워렌 버핏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조차 일반인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이 지수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진실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인간의 심리라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달 100만 원씩 SP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 두 번째 달.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서 말합니다. 금융위기가 온다고.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실제로 지수는 하루 만에 3%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불안하지만 참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5%가 더 떨어집니다. 당신의 계좌는 벌써 10%가 줄었습니다. TV에서는 전문가들이 목청 터지게 소리칩니다. 지금 당장 팔아야 한다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당신은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결국 한 달 후 당신의 계좌는 30%가 증발했습니다. 당신은 참지 못하고 주식을 전부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다시는 주식 따위 하지 않겠다고.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SP500을 사는 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10초면 나옵니다. 하지만 폭락장에서 버티는 방법은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SP500을 사는 법이 아니라 폭락장이라는 지옥불 속에서도 당신의 멘탈을 지키고 오히려 그 불길을 통해 더 강해지는 진짜 부자들만 알고 있는 멘탈의 비밀 회로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투자 팁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은 손실을 어떻게 바라볼까? 일반인과 부자의 가장 큰 차이는 숫자를 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일반인은 주가가 떨어지면 잃은 돈을 계산합니다. 1억 원을 넣었는데 지금은 7천만 원이 됐다. 나는 3천만 원을 잃었다.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은 마치 독과 같아서 당신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여기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평소에 1만 원 하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7,000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내가 비싸게 샀는데 가격이 떨어졌네. 이 와인을 더 이상 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분명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와, 기회다. 지금이 사재기할 타이밍이야. 그런데 왜 주식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할까요? 왜 가격이 싸졌는데 오히려 팔아버리는 걸까요? 그것은 당신이 주식을 종이 쪼가리 혹은 도박의 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주식을 무엇으로 볼까요? 바로 비즈니스의 지분으로 봅니다. 당신이 SP500 ETF를 산다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500개 기업의 부분 소유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애플의 신제품이 팔릴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팔 때마다,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서 음료를 팔 때마다 당신은 그 이익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가치가 어제 1조 원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7천억 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업 자체가 망한 걸까요? 애플의 아이폰이 갑자기 안 팔리게 된 걸까요? 코카콜라의 레시피가 갑자기 맛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시장이 일시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반응한 것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믿는다면 당신은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지분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까요. 이것이 첫 번째 멘탈 회로입니다. 가격과 가치를 분리하라. 단기적인 가격 하락을 손실로 보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비즈니스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할인 쿠폰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주가 하락은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레게 만듭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천만 원, 수억 건의 돈이 증발하는 걸 지켜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역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짧은 경험이 아니라 인류의 긴 역사를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는지 아십니까? 1929년 대공황, 1987년 블랙 먼데이,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 모든 위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신문들은 연일 최악의 상황을 보도했고 전문가들은 더 큰 폭락을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 증시는 최고점 대비 89%가 폭락했습니다. 당시 살아있던 모든 사람은 주식은 도박이며 미국이라는 나라는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100년이 지난 지금 S&P500은 그때의 최고점보다 무려 몇 배나 올랐을까요? 무려 10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은 반토막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그 후 10년 S&P500은 다시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3월 전 세계가 봉쇄되고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주식을 산 사람들은 그 후 2년 만에 2배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역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시장은 항상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고 기술은 발전하며 경제는 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지난 200년간의 데이터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위기는 올 것입니다.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시장은 다시 오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뼛속까지 믿는 사람은 폭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반드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이 역사적 확신을 어떻게 실제 투자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역사를 공부하고 마음을 다잡아도 실제로 수억 원의 손실이 눈앞에 펼쳐지면 당신의 이성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기계적인 규칙입니다. 가장 강력한 시스템 중 하나는 바로 정기적 매수, 즉 적립식 투자입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사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주가가 비쌀 때는 적게 사고 주가가 쌀 때는 많이 산다는 점입니다. 수학적으로 이것은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효과입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이번 달은 좀 더 싼 가격에 많이 살 수 있겠네. 반면 시스템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망했다. 계좌가 반토막 났다. 당장 팔아야 하나. 시스템은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폭락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다른 강력한 시스템은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모든 돈을 한 가지 자산에 넣는 것은 감정적으로 매우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S&P500 하나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500개의 다른 산업, 다른 규모의 기업에 분산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채권이나 현금을 일정 비율 섞으면 더욱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당신의 전체 자산은 완전히 증발하지 않습니다. 채권이 방어를 해주니까요. 이 안전망이 당신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여유를 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 가장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투자 기간을 다시 정의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투자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까요? 1년, 3년, 많아야 5년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투자 기간을 최소 20년에서 30년, 때로는 평생으로 설정합니다.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보유 기간은 얼마일까요? 그는 말합니다. 영원이라고. 이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투자 기간이 30년이라면 1년 동안 30%가 폭락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체 여정에서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하는데 도중에 과속 방지턱을 하나 넘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느려질 수는 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 기간이 1년이라면 30% 폭락은 치명적입니다. 당신의 목적지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때는 장기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단기적인 움직임에 일희일비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30년 후에 은퇴 자금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면 오늘 주가가 5% 떨어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은 당신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날이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장기적인 관점이 단순히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30년 후를 바라보며 투자하고 있다면 당신은 매일 주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확인하는 습관은 당신의 뇌를 단기적인 변동에 과민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분기별로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은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데 하루에 5분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비즈니스의 가치에 집중할 뿐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마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조언일 겁니다. 바로 당신의 투자 금액을 당신이 잠을 잘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조건 최대한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야.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까.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당신이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당신은 폭락장이 오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정신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월급의 50%를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것입니다.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월급의 20%만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 자산에 넣어둡니다. 그는 장기적인 성장을 믿지만 당장 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는 수준으로만 투자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A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공포에 질려서 잠을 못 잡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지면서 불안감은 극에 달합니다. 결국 그는 바닥에서 주식을 팔아버리고 시장이 회복된 후에는 다시 사지도 못합니다. B는 어떤가요? 그는 폭락장에서도 비교적 평온합니다. 그의 생활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여유 자금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승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B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두 번째 멘탈 회로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만을 감수하라. 공격적인 투자는 좋지만 그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과 일상을 파괴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투자 금액은
당신이 폭락장에서도 웃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투자 금액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지금 당장 투자 금액을 줄이십시오. 느리게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격과 가치를 분리하는 법, 역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시스템의 힘, 투자 기간의 재정애, 그리고 감당 가능한 리스크.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당신의 뇌를 재프로그래밍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원래 단기적인 위협에 과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주식시장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원시적인 뇌의 반응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인식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부자들이 가진 멘탈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장의 움직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주는 기회를 활용하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투자 목표를 명확히 하십시오. 왜 투자하는지, 언제 그 돈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수익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정의하십시오. 목표가 명확할수록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자동화된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매달 자동 이체를 설정하고 주가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이 시스템이 당신의 감정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셋째, 비상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십시오. 생활비의 6개월치에서 1년치를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당신의 투자 원칙을 리뷰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당신이 왜 장기 투자를 하는지, 왜 시장을 믿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와 삶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투자는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 투자를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돈 자체에 집착하면 당신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폭락장은 두렵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인생에도 폭락장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좌절, 실패. 하지만 그 순간에도 당신은 역사를 믿고 시스템을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이 5가지 멘탈 회로가 당신이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어떤 폭풍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당신의 투자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결국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그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모습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폭락장이 오면 웃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더 큰 부를 향한 초대장입니다. 당신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하고 시스템을 신뢰하며 느리지만 확실하게 나아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여정의 시작입니다.